일본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 초까지 그야말로 거품 천국이었습니다. 도쿄를 포함한 6대 도시 평균 지가가 85년에 비해 87년 2배, 90년은 3.7배로 급등했습니다. 86년부터 89년까지 땅값이 올라 생긴 자본이득은 1452조엔, 86년 일본 국내 총유 생산의 약 2.1배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찍었다고 봐야죠. 너도 나도 부동산과 땅을 갖기 위해 안전한 힘을 썼고 이를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사들인 토지는 84년까지 매년 8,500억엔 수준이었지만 85년부터 90년 사이에는 8배나 되는 연평균 6조 7천억엔 규모로 치솟았고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값이 뛰었습니다. 8배 하던 이게 대체 얼마야? 어우, 이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 나라도 안 해. 영 그래서 집 사야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부동산 대출 비율이 높았던 은행과 기업들이 줄파산하는가 하면 내수 위축, 경기 침체 심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당시 일본 정부는 왜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있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대체로 정부의 대응 정책이 아니었으며 너무 늦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불붙어서 다 타고 난 뒤에 소방사들이 도착했다는 거지 이게.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일부에서 있었으나 안이하게 바라본 정부 내의 다른 의견 때문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담보가액의 60%에서 120%까지 올랐지만 투기적 수요를 잡는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후에야 부동산 관련 융자 총량 규제법을 제정, 양도차익의 60% 정도를 토지세, 토지거래 제한, 감시구역 제도 도입, 보유세 강화, 특별토지 보유세 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뒷북만 치는 결과가 되었어요. 완전 다 올려놓고 이런 대책 내놓으면 뭐 어쩌라는 건지 참. 일본 정부의 안이한 대처, 부처 간 손발도 안 맞아 이는 버블을 부정하는 시각이 강했고 버블이 파열된 뒤에야 비로소 버블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 물론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배경에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또한 정부 정책 간의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과 금융 대책이 별개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국토청에서는 부동산 단기 차익을 노린 양도에는 중과세 정책을 실시했으나 정부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 통화량을 늘린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엔고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중의 통화 유동량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풀려나간 돈은 곧바로 부동산으로 투입되면서 땅값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돈 벌면 더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고 또 그 판돈으로 부동산 또 사고 이거 완전 부동산으로 놓고 놀고 먹기인데 우리의 경우 일본의 거품 현상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및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촉발된 국지적 집값과 토지값 폭등이 일본에서 시작된 버블 팽창기와 유사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하에 과도한 시중 유동성, 금융기관의 공격적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 등의 요인이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우리는 투기적 가수에 의해 집값이 오르고 있고 일본은 기업이 중심이 된 상업용 부동산 매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먼저 신속한 정책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적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도 마구 흔들렸던 거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통일성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한쪽에서는 조이고 다른 쪽에서는 푸는 그런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너무 몰랐는데 이거. 세 번째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동산 투기 세력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정책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사회가 신뢰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상으로 부동산 포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